간쓸게 다 빼주며 평생을 믿었던 친구에게 혹은 피를 나눈 형제에게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뒤통수를 맞아본 적 있으신가요?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는 말, 다 옛말입니다. 무조건 참아주고 베풀면 돌아오는 것은 고마움이 아니라 나를 만만한 호구로 보는 뻔뻔한 뿐입니다. 오늘은 조선 최고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빌려 내 호의를 권리로 알고 기어오르는 인간들을 단숨에 알아보고 우아하면서도 냉혹하게 쳐내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부류의 인간만 과감하게 끊어내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10년 더 젊어지고 100번 더 평안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긴 세월을 바보처럼 착하게만 살아왔습니다. 남의 마음 다칠까봐 매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줄도 모르고 웃어주었고,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억울한 일도 둥글게 참아 넘겼습니다. 친구가 어렵다고 하면 내일 쓸 생활비를 쪼개서라도 빌려주었고, 친척들 모임에서는 해녀나 분위기가 어색해질까봐 굳은 일은 늘 내 차지였습니다. 그렇게 내 뼈를 깎고 살을 내어주며 헌신하면 언젠가는 하늘이 알아주고 사람들도 내 진심을 알아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지난 세월을 돌아보십시오. 그 지독한 희생의 대가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베푼 호의는 어느새 그들의 당연한 권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10번 잘해주다가 내 사정이 힘들어 딱 한 번 거절했더니 나를 천할 몹쓸 인간으로 매도하며 등 돌리던 그 서늘한 눈빛들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피눈물을 흘리며 지켜주었던 그 알량한 인간관계라는 것이 사실은 나 혼자만의 짝사랑이자 헛된 미련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 참담함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나이가 60이 넘고 이른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 이치를 다 깨닫고 마음이 태평양처럼 넓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사람에게 받는 상처는 더 깊게 파이고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아 지독한 화병으로 남습니다. 이제는 인정하셔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인내와 맹목적인 착함은 미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영혼을 갉아먹고 나를 함부로 대하게 만드는 가장 어리석은 독약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18년이라는 길고 끔찍한 유배 생활 동안 인간의 가장 추악한 밑바닥을 온몸으로 겪어냈습니다. 권력을 잃자 하루아침에 안면을 몰수하던 동료들, 가문이 몰락하자 등을 돌리던 친척들의 배신 속에서 그는 인간의 간사한 본성을 뼈저리게 통찰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 자신을 지켜낸 것은 모두를 끌어안으려는 헛된 위선이 아니라 쳐낼 사람은 가차없이 쳐내는 냉철한 지혜였습니다. 오늘 다산 선생의 그 서늘하고도 위대한 지혜를 빌려 우리 인생에서 당장 일말의 미련도 없이 잘라내야 할 세 부류의 인간에 대해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당장 끊어내야 할 부류는 돈을 빌릴 때와 갚을 때의 얼굴이 완벽하게 다른 사람입니다. 살다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힌 일들이 많습니다. 평소에는 연락 한 번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눈물바람으로 찾아와 죽는 소리를 하는 지인들이 있습니다. 당장 부도가 나게 생겼다. 자식 병원비가 없다며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매달립니다. 마음 약한 우리는 그 눈물을 외면하지 못해 없는 살림에 마이너스 통장까지 내어가며 돈을 쥐어줍니다. 그때 상대방은 당신을 생명의 은인이라 부르며 평생 잊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하지만 돈이 건너가는 그 순간 기막히게도 갑과 을의 위치는 완전히 뒤바뀝니다.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연락 한 통 없고 참다 못해 조심스럽게 먼저 전화를 걸면 돌아오는 대답은 어떠합니까?
내가 떼어먹는다고 했냐? 왜 이리 사람을 들볶느냐? 라며 오히려 역정을 냅니다. 심지어 내 돈을 안 갚으면서 자기 자식들은 해외여행을 보내고 소셜미디어에는 맛집에서 비싼 음식을 먹는 사진을 버젓이 올립니다. 내 피 같은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정작 돈을 빌려준 나를 피도 눈물도 없는 속물로 만들어버립니다. 정약용 선생은 사람의 됨됨이를 보려면 그 사람이 재물을 대하는 태도를 보라고 했습니다. 돈 앞에서 염치를 잃은 인간은 이미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저버린 짐승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런 부류는 애초에 당신을 소중한 인연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저 이용하기 좋은 돈줄이자 만만한 호구로 여겼을 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그 어떤 변명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에 빚을 진 듯 껄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돈을 잃더라도 이런 파렴치한 인간과는 지금 당장 아주 차갑고 단호하게 연을 끊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내 남은 재산과 내 영혼의 자존심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두 번째로, 절대 곁에 두어서는 안 될 인간은 나의 아픈 약점과 비밀을 교묘하게 다른 사람들의 안주거리로 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흉금을 터놓고 지내는 오랜 친구라 믿고 남들에게 차마 말하지 못했던 가정사나 자식 문제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눈물로 털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내 아픔을 진심으로 위로해 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모르는 모임에서 내 가장 뼈아픈 비밀이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나를 걱정한다는 아증스러운 명분을 내세워 아유 걔네 남편이 바람 폈대. 그 집 큰아들이 취직 못해서 아직도 백수래 라며 내 약점을 지디기며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같이 울어주던 그 친구가 뒤에서는 내 불행을 씹으며 쾌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저열하고 비겁한 폭력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입을 조심하지 않는 자와는 결코 마음을 나누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남의 아픔을 짓밟아 자신의 허영심을 채우는 인간은 뱀처럼 교활하여 언젠가 당신의 등에 더 큰 칼을 꽂을 사람들입니다. 이런 인간 앞에서는 나의 속내를 철저하게 감추고 입을 무겁게 닫아야 합니다. 그들이 또다시 은근슬쩍 나의 사생활을 캐물으며 접근해 올 때 차가운 미소와 함께 침묵으로 일관하십시오. 그 얄팍한 호기심에 결코 먹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의 존엄은 내 비밀을 함부로 내돌리지 않을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이런 부류의 인간은 내 인생의 무대에서 가차없이 퇴장시켜야 마땅합니다. 세 번째로, 당장 잘라내야 할 부류는 자기가 필요할 때만 간쓸게 다 빼줄 듯 다가오고 정작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는 온갖 핑계를 대며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는 얀체 같은 인간들입니다. 인간관계의 기본은 주고받음의 균형입니다. 이것은 속물적인 계산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잘 나가고 주머니 사정이 넉넉할 때는 온갖 찬사를 늘어놓으며 내 주위를 벌떼처럼 맴돌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경조사에는 제일 먼저 달려와 얼굴을 도장 찍듯 비추고 온갖 모임에 나를 불러내어 밥값을 내게 만듭니다. 그런데 내 삶에 시련이 닥치고 내가 은퇴를 하여 권력이 사라지거나 몸이 아파 병상에 눕게 되었을 때 그 많던 사람들은 마치 썰물 빠지듯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내가 정말 간절하게 전화 한 통에 위로가 필요할 때 그들은 바쁘다, 나중에 연락하겠다 라며 매몰차게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런 기회주의자들은 여러분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기생충과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가진 배경과 쓸모를 사랑했을 뿐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권세와 이익으로 맺어진 교훈은 그 이익이 다하면 반드시 흩어진다고 일갈했습니다. 왜 쓸모가 다 있다고 나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인간들에게 서운해하거나 매달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인생의 바닥을 쳤을 때 내 곁에 남은 진짜 보석 같은 사람과 가짜 쓰레기들을 단숨에 걸러낼 수 있게 해준 하늘의 은혜라고 생각하십시오. 내 시간과 정성은 오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 곁을 말없이 지켜주는 진짜 사람들에게만 쏟아부어도 모자랍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좁아지는 것을 결코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스마트폰에 저장된 수백 명의 연락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의 군더더기를 가위로 싹둑싹둑 잘라내는 것은 외로워지는 과정이 아니라 내 삶을 진짜 나다운 것들로 채워가는 거룩한 독립의 과정입니다.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은 관대한 것이 아니라 미련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부류의 인간들에게는 화를 낼 가치조차 없습니다. 그저 온화하지만 서늘한 눈빛으로 아무런 변명도 이유도 덧붙이지 말고 조용히 그들의 손을 놓아버리십시오. 거절하고 끊어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스스로의 경계를 명확히 세우고 단호해질 때 세상은 비로소 당신을 얕보지 못하고 진정한 어른으로서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구분 등으로 남을 위해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오시느라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그 짐을 미련 없이 길가에 던져버리십시오. 덜어내고 끊어내어 깃털처럼 가벼워진 당신의 남은 인생길이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자유와 평온함으로 눈부시게 빛나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원합니다. 당신은 세상 그 누구보다 귀하고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속 시원하게 끊어내셨는지 여러분만의 경험과 지혜를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글 한 줄이 상처받은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엄청난 용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삶의 지혜와 함께 이 깊은 밤을 나누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